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몰도바까지 침공하려는 계획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안보회의에 참석해 정부 고위 인사들과 전황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주목된 부분은 작전 지도 위에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과 국경을 맞댄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로 향한 화살표였습니다. 지도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병력 이동 계획과 주요 시설 점령 목표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된 4개의 큰 화살표 축 가운데 몰도바를 향한 화살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축은 현재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주요 침공로와 일치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너머의 서부 발칸반도까지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주시해왔습니다. 또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군사적 자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 슬라브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분리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곳인데요.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문제연구소의 카린 폰 히멜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룬다면 또 다른 소련 국가였던 몰도바와 조지아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선 벨라루스가 조만간 러시아 편에서 지원 사격에 나설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영통신은 대통령이 앞으로 2-3일 내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러시아의 침공 이후 벨라루스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이 조직적으로 발사되고 있다며 벨라루스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침략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에게 흉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속수무책으로 폭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28일까지 러시아군의 차량 1490대를 파괴하고 항공기 61대를 격추했으며 러시아 병사 5710명을 무력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일 하루에만 180여 대의 러시아군 차량을 추가로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 차량들을 괴멸시키고 있는 주요 무기는 바로 무인공격 드론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일 우크라이나가 해외에서 자벨린, 스팅거, 터키 드론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바이락탈 TB2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전투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에 터키제 UCAV 바이락탈 TB2를 12개 발주했으며 추가로 48개를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발주분 중 3개는 러시아 침공 전에 인도되어 우크라이나군은 총 15개의 TB2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미증 정부는 1일 밤 우크라이나군의 TB2가 롬누이 지구에 있는 러시아군의 집적장을 습격해 약 80대의 차량을 파괴했고 비시키우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의 전차나 장갑차를 중심으로 약 100대의 차량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까지 TB2가 러시아군 장비를 파괴한 것이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자방해 장치는 터키 무인기가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를 방해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방위 정책 전문가 롬리는 러시아는 초기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TB2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TB2에 의한 공격으로 정말 손실을 입고 있다면 러시아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몇 대의 TB2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러시아군은 궁지로 몰리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은 1일 EU 회원국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총 70대의 전투기와 공격기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불가리아로부터 미그-29 16기와 수호-25 14기, 폴란드로부터 미그-29 28기, 슬로바키아로부터 미그-29 12기를 받습니다. 이는 EU 외교안보정책 호세프 보렐 대표가 지난 27일 브뤼셀의 자금으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장비가 소모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공군에 있어서 총 70대의 전투기와 공격기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큰데 더 놀라운 것은 폴란드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필요가 있으면 폴란드의 비행장에 주둔하고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파일럿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기지를 제공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결단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군 소집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디어인 오보즈 레바텔은 27일 소집된 약 5,000명의 러시아군 병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행위는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소집된 러시아군 병사가 당국의 기소를 각오하면서까지 명령을 거부한 원인에 대해 공포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국방부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한 군사작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고 러시아인 병사는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중국만큼 인터넷 검열이 완벽하지 않은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차나 장갑차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 무방비인 것도, 시민이 화염병을 사용해 장갑병원 수송차를 태우기 시작한 것도, 5,700여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숨진 것도 전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베리아 지하도시로 가족을 피신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러시아 유명 정치 분석가 발레리 솔로베이는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 대비용으로 만든 최첨단 지하 벙커에 가족을 숨겨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 출신인 솔로베이는 크렘린궁 내부자에게 입수한 정보라면서 지난 주말 푸틴 대통령은 핵전쟁을 대비해 만든 특수벙커로 가족을 피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 벙커는 알타이 공항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곳은 벙커가 아니라 최신 과학기술로 무장한 거대 지하도시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을 대비해 설계했다는 지하도시는 러시아 시베리아 연방 알타이 공화국 옹구다이스키 지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타이 산맥에 둘러싸인 요새는 여러 개의 환풍시설과 110kV에 달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최첨단 전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지하도시 주변에서 독일 출신 전문 굴착자들이 목격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솔로베이 전 교수는 벙커로 피신한 푸틴 대통령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솔로베이 전 교수는 푸틴 대통령 가족의 벙커 이동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복계획 실패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2월 27일 군사적 승리를 선언하고 이른바 특수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가 단 한 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만약을 대비해 가족을 지하도시로 급히 피신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푸틴이 자멸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한 요즘 같은 시대에 핵전쟁을 감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푸틴의 우판이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그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